네,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교실의 정창욱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달의 연구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New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Result Prostate with a Watchful Waiting Databas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 이라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올해 9월 달에 유로피안 유롤로지라는 저널에 게재가 된 연구입니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SE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ER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암 등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암 환자들을 등록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장기 추적하는 population base의 에피데미올로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2018년에 Prostate with Watchful Waiting Database라는 새로운 그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구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Watchful Waiting, Active Surveillance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국소 전립선암 같은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이런 주기적인 추적 경과 관찰만 하는 액티브 서베일런스, 즉 우리말로 적극적 관찰 요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Watchful Waiting, Active Surveillance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검사를 하다가 병이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SEER 프로그램에서는 액티브 서베일런스 또는 이제 Watchful Waiting을 한 환자들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이제 약 1년 동안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군을 액티브 서베일런스 군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 코딩을 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미국의 18군데 SEER 레지스트리에서 데이터를 모았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새로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들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31만여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전체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오른쪽은 국소 전립선암 환자들, 그 중에서 이제 국소 전립선암 환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많은 중요한 데이터들이 값이 많이 비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SA 같은 거는 전립선암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결과인데 약 31만 명 중에서 26만 명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클리니컬 스테이지는 TX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지를 잘 모른다는 내용인데 약 한 7.1%에서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많이 빠져 있는 거 보면 퍼센트 포지티브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약 17만 명에게만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환자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게 대형 population 베이스의 에피데미올로지 데이터에서는 흔히 관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누락된 거, 미싱 데이터가 얼마큼 있는지를 우선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전체 환자군에서 클리니컬 스테이지는 7.8%에서 없고 그 다음에 N 스테이지는 9.3%에서 빠져 있고 PSA는 17%에서 누락이 돼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누락되어 있는 거는 이제 퍼센트 포지티브 코어가 한 45%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들은
환자의 암의 특성을 규정짓는 인포메이션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자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보면 한 가지 이상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분석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런 이제 누락된 정보를 가진 케이스를 다 빼버리고 모든 정보가 다 채워져 있는 환자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바이어스된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스크를 산정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NCCN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한 임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면 PSA 덴시티라든지 Maximal Percent of Cancer Involved in Any Core,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는 이 시어 데이터베이스, 프로스테이트 위드 와치풀 웨이팅이 아예 없는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라 스코어나 이런데, 또는 이제 다미코 스코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툴인데요.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은 정보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이제 산정하는데 이제 이런 위험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싱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하는,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컴플리트 케이스 어널리시스라는 걸 많이 하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완전히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가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이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치료 정보가 누락됐다든지 이런 식의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누락된 정보가 많은 그룹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환자들이 분석에서 이제 빠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제 바이어스된 연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극복하려고 하는 거가 싱글 밸류 임퓨테이션이라고 그 주변에 비슷한 값들을 채워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나 월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이제 위험 구간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흔하게 제시되는 이제 극복 방법은 멀티플 임퓨테이션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 고려해서 확률 모델을 이용해서 가장 적절한 값들을 추정해내는 방법들이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런 값이었다고 100% 보장은 못하지만 이런 이제 컴플리트 케이스 어널리시스나 이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 패키지에 아밀리아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멀티플 임퓨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미신 값들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이제 추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클리니컬 T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TX로 그냥 어떤 스테이지인지 아예 모른다라고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T1 안에서 어떤 값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T1 NOS라고 분류가 되거나 T2 값인데 T2의 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T2A인지 B인지 C인지 모른다. 이게 T2 NOS라고 여기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T1 NOS나 T2 NOS를 그냥 다 미신 값으로 다 처리한 다음에 임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T1과 T2로 데이터셋을 구분한 다음에 각각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합치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컴플리트 케이스의 경우에 11만 8천여 케이스가 남아있고, 멀티플 임퓨테이션은 이제 25만 7천여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주요 그 인구학적 정보나 아니면 캔서 캐릭터리스틱스 그리고 그 치료 내용 그리고 결과의 모든 값들이 p-value가 0.001 이하로 다 유효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클리니컬 스테이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컴플리트 케이스에서는 T1A, B가 0.26%밖에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해보니 한 3.4%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컴플리트 케이스에서는 T2B, C가 한 8%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또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해보면 한 17% 정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그 구간에서 미싱 밸류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환자의 캐릭터리스틱스나 뭐 전체 환자의 특성이 잘못 파악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컴플리트 케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멀티플 임퓨테이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 연구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 population 베이스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많은 연구에서 많은 이제 오류로서 저는 그 앞에 방법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종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에듀케이셔널한 목적으로서 예시로서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본 데이터셋을 이런 이제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여러 시리즈 연구의 첫 번째 그 퍼블리케이션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수많은 이제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연구가 한 3-4개 정도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클리니컬 스테이지, 그 다음에 글리슨 스코어, 여기 글리슨 스코어는 이제 다른 암종에서 이제 그레이드 그룹이랑 비슷한데요. 악성도를 나타내는 그레이드 그룹, 그 다음에 PSA 농도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봤을 때 이제 이 파란색이 액티브 서베일런스, 와치풀 웨이팅에 대한 거고, 이 아래쪽에 초록색이 라디칼 서저리, 그러니까 수술,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 이런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이제 스테이지가 낮을수록, 그레이드가 낮을수록, PS가 낮을수록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더 많이 한다는 거를 이 그 도표에서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리스크 그룹핑을 하는 다미코 리스크 그룹핑을 해보면 로우 리스크에서도 보면 주로 그 로우 리스크에서 2010년에 비해서 2015년까지 13.2%에서 32.4%로 액티브 서베일런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렌드도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그 레지스트리별로 봤을 때도 연도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액티브 서베일런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트렌드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랄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서베일런스 굉장히 적은데, 이런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나 산호세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액티브 서베일런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카운티별로 또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카운티별로도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 안에서도 어떤 카운티는 절반 이상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고 어떤 지역은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경향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지역적인 편차, 리저널 베리에이션이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카운티 레벨 리저널 데이터셋을 같이 가져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카운티 에리어 헬스 리소스 파일이라고 약 50개의 그 데이터 소스, 여기에는 이제 센서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그 의학회에서 나오는 마스터 파일, 그 다음에 커뮤니티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지가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이거를 그 지역 그 분류 코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랑 다 매칭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은 멀티레벨 믹스드 이펙트 로지스틱 모델이라는 걸 이용했고요. 이건 이제 각 지역별 편차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산정을 하고 그런 이제 그 편차에 따른 분산을 이제 모델 자체에 넣어서 이제 같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액티브 서베일런스 한 것과 그 다음에 액티브 트리트먼트 한 그룹으로 저희가 나눠봤고요. 그래서 뭐 환자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운티 레벨의 어떤 특성, 여기 카운티 레벨의 특성은 이제 대도시인지 뭐 시골인지 또는 이제 그 지역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 뭐 교육 수준이 어떤지를 포함한 그다음에 헬스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 인구당 병상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인구당 비뇨의학과 의사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별로, 시어 레지스트리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반적인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봤을 때 보면 이제 환자의 캐릭터리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그 점점 더 많은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역적인 차이, 이제 C의 레지스트리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컨트리 레벨의 팩터들,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의 규모라든지 경제 사정이라든지 헬스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그 최종 모델이 멀티레벨 믹스드 이펙트 로지스틱 모델을 보시면 여기 인터클래스 코릴레이션, 이게 이제 결국은 랜덤 이펙트에 의한 그 지역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그 수치인데요. 약 16% 정도가 이 사람이 단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랜덤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편차에 의해서 액티브 서빌런스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여기에 메디안 오즈 레이쇼라는 거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의 그 오즈 레이쇼를 가지는지, 오즈 레이쇼의 그 크기로 비교해 보는 건데요. 이게 한 2.1 정도 되니까 중요한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에 따라서 구분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 그거 자체가 그 지역의 헬스 리소스, 실제 헬스 리소스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규모의 에피데미올로직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를 할 때는 멀티플 임퓨테이션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싱 데이터를 충분히 잘 핸들링하고 하면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